이 10대라는 과정에서 공부를 통해서 10명 중에 7, 8명은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막 내가 나아지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별로라는 느낌 또는 실패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그런 실패 경험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굉장히 문제적이죠. 이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대치 계모, 반포 계모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계모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저렇게 과중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물로 호수를 막 이렇게 들이붓는 것 같은 정도의 그 과제량을 숙제를 내주고 하는 그런 학원들. 그래서 이제 뭐 반포계모, 대치계모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 학군지 이런 워딩이 나온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학군지 올까요 말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아이가 과격한 경쟁에서도 자기가 승부욕을 가지고 파이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애냐, 목표지향적이고 아니면은 막 멘탈 나가고 상처 받고 막 자존감 떨어져 가지고 막 이러는 애냐. 이거를 잘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54. 저는 학군지가 물론 공부시키고 면학 분위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용도에 맞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다. 학원에 계신 사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를 딱 보면 아. 값이 나올까?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아이들이 뭐 영재교나 과학고를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근데 결국 결론이 다 나면 어느 학원 선생님은 원래부터 얘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안 될 거면 얘기를 하지. 왜 희망 고문해서 그것만 돈 쓰게 했지? 진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아는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사실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양심 고백을 하신다면 많이 애들 만나보시잖아요. 아, 그렇죠. 보이세요? 아,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적중률이 네.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적중률이 내가 속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80%는 맞출 수 있어요. 와. 20%는 이제 틀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검사를 저희는 한 4가지 정도 하는데 지능도 보고 성격도 보고 학습 패턴도 보고 진로 적성도 보는데 지능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학습 패턴 검사 하나만 해봐도 아 얘는 하는 애구나. 아 얘는 뭐 관심 없구나. 지능보다 중요한 게 폼이라고 생각해요. 폼, 자세. 폼? 그 폼이 학습 패턴 검사에 구현돼요.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폼이 나쁜 애는 힘들어요. 한마디로 태도가 더 중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초등 때나 혹은 중등 때까지도 사실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대형 학원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 중등까지. 네. 물론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 정말 네. 잘하는 애들은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왜 이유가 뭐냐면 대형 학원도 결국은 이제 그 학원들이 돌아가는 방식이 잘하는 애들 혹은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실제 성적을 올려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또 애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학원에 리소스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선생님의 자원이든 시간이든 대형 학원은 모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케어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잘하는 애들이나 혹은 잘할 것 같은 애들에게 당연히 그 자원을 조금 더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애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숙제를 무지막지하게 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내주고 그냥 학원에서 잘하는 애들만 잘하고 못하는 애들 계속 못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학원 책임이죠. 네. 근데 숙제를 무지막지 내줬어요. 안 해왔어요. 성적이 안 올라요. 아 책임이 이렇게 누구 가는군요. 학원이 아니라 학생 책임이에요. 그러면 결국 매일 나는 학원 가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애초에 내가 수용할 수 소화할 수 없는 범주의 숙제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맨날 뭐 잔소리 듣고 그럼 걔는 애초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공부라는 건 굉장히 힘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아이는 애초에 목표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공부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 경험을 하고 학군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치동 애들이 저도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얘는 막 전국 단위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도 얘는 진짜 와 상위 10% 5%예요. 근데도 저 정말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본인은 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나는 열심히 하지만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 기대가 본인의 것이든 부모님의 것이든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계속해서 해도 안 되는 사람 그 경험을 반복하니까 그런 애들이 1차적으로 중학교 때 한번 떨어져 나가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한번 또 떨어져 나가고 네. 근데 남은 그 잘하는 애들 일부를 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애도 저렇게 되겠구나. 결국 말씀하신 문제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지 않으면 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일타 강사, 네, 그게 정말 좋다고 보세요? 어떤 특정 층한테 특정 컨셉이 잘 먹히는 일타 강사 강의는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잘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맞는 일타 강사가 있고 이미 경지에 올랐는데 거기서 그 0.1%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한테 맞는 일타 강사가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은 그런 일타 강사 컨셉을 많이 희석시킨 학원이 있어요. 네, 희석시킨다면 네. 강사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원에 오면 개런티 해줄게. 우리 학원의 시스템. 네, 학원의 어. 셀렉한 선생님 그룹이 그 우리 학원이 보증한다 이런 식으로 된 학원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일타라는 안에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고 보는데 각각의 목적에 맞는 일타가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뻔한 얘기지만 결국 지금 우리 애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 그냥 일타라고 하면 그거는 결론으로서의 일타인 거고 우리 애한테 필요한 목적에 맞는 게 필요한 거죠. 학군지 얘기도 하고 환경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무섭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는 지방에 그냥 일반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울대 정원이 한 30만 명 되나? 네. 서울대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중학교 땐 아이들이 다 당연히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요. 그래서 서울대밖에 몰라요. 네, 저희 친척 애들도 이렇게 모이면 초등 중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오빠들이 학교를 좋은 데 갔다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우리 조카들한테 쟤들이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면 너희들이 참 대단하다고 얘기할 거야. 고2. 유퀴즈에서 카이스트 간 적이 있는데 한 학생 인터뷰했는데 그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항상 잘했을 거잖아요. 카이스트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걸러지고 해서 그 필터에 남아가지고 카이스트에 딱 들어왔더니 아 여기에서 이제 내가 걸러지는구나 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좌절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일반고에 있었으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150등을 하는 그런 좌절감 그런 거를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겪게 된다. 또는 학군지여서 겪게 된다. 그 과정이 아이들의 향후의 진로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던가요? 혹은 대체적으로 어떻던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10대라는 과정에서 공부를 통해서 10명 중에 7, 8명은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10대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뭔가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막 내가 나아지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별로라는 느낌 또는 실패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10명 중에 살아남아서 실제 거기에 도달한 2명은 어떤 성취감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그런 실패 경험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굉장히 문제적이죠. 이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 아닐까요? 결국 지금 애들이 원하지 않아도 학벌 경쟁이 저는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우리 학교 교실 가보면 이 출생률 저하가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몸으로 느껴져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린이집을 하세요. 애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 동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AI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학력이라는 경쟁이 사실은 입시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결과잖아요. 결국은 사회경제적 자원으로서 학력이 어떤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방금 얘기 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입시 경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입시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렸고 반대로 그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분들은 아 내가 그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또는 내가 스카이에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실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심리적인 머릿속에 어떤 우리의 경험 30년 부모님들의 경험이 끌고 가는 동력이잖아요. 이 동력 중에 어느 게 더 셀까가 학력이라는 학벌 사회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구독자님들 많이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가 예를 들어 방에서 게임만 한다, 안 나온다,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경우에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잠시 미국에 있을 때 한 엄마가 게임 때문에 정말 걱정을 하셨어요.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뭐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아이하고 대판 싸워서 모임에 자판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굉장히 10년 전이니까. 키보드를 들고 나왔어요? 네, 키보드를. 그래서 그게 뭐예요? 했더니 애가 하도 게임을 해서 자판을 때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이 엄마가 막 울어요. 왜 그랬더니 그 자판 없어도 게임한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뒷머리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목격을 했는데 이 엄마를 우연히 제가 부산에서 재작년에 만났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궁금했죠. 그 고생했던 아들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게임업체 들어가서 판교에 대단한 연봉을 받고 잘 나가고 있다 하면서 저더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게임을 장려할 거야. 그래서 제가 뻥 터졌어요. 물론 뭐 다 사례 다르겠지만 그렇게도 갈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 길로 간다. 여기서 이제 부모의 마인드겠죠. 만화만 보고 있다. 제 주변에 그런 엄마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3일 내리 만화만 보게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냥 네가 봐라? 질려보고 예. 그리스인 조르마 보면 금연하는 방법이 줄담배를 24시간 피고 술을 입에 쳐넣으면 끊게 된다 약간 그런 네. 진짜로 있었어요. 제가 이거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네, 이게요. 네, 질리게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제 나는 게임 기획자 될 거야 하니까 이 어머니는 시키시면서 진짜 게임 기획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가서 보고 네가 진짜 그걸 좋아하는 건지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걸 하는 건지를 판단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예전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 아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각각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대표님 먼저 한번. 공부 아니고 다른 걸 해도 잘 살 수 있는 게 공부 안 할 이유는 아니에요. 야, 씨 스카이도 힘든데 언더 더 스카이는 어쩔 거야? 근데 처음 들어봤 언더 더 스카이. 네. 아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이상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스카이 안 나와도 그거는 립 서비스적 위로예요. 안 나와도 괜찮아, 죽지 않아 이런 거지. 물론 사회가 다원화되고 요새 이제 덕질, 성덕 어떤 분야에서 정말 덕후 활동을 하면은 훨씬 큰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게 뭐가 될지 어떻게 알고요? 그런 게 없는 애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얘기해요. 자, 거울 봐봐. 어떻게 차은우 있어 없어? 아닙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아버지 저한테 줄 재산 증여 상속 빼고 한 저한테만 100억 초과 됩니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스스로 들여다봐. 내가 말빨, 리더십, 창의성, 문제 해결력, 도전 정신, 음악, 미술, 체육 능력 뭐라도 좋아 뭐라도. 그럼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꿈같기라는 게 창이고 학벌이 방패예요. 꿈같기가 중요한 건 맞아. 근데 그 창이 엄청나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어떤 창을 가질지 모르는 한 일단 방패부터 있어야지. 창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방패도 던지고 야 그냥 빨가벗고 나가 그냥 일단 뭐 입장 즉시 죽을 수도 있지 뭐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란 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걸 일단 해보는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꿈같기가 정말 섹시한 꿈같기를 찾으면 그거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일단 내가 방패도 없어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공부라는 거는 10대 때 어찌됐든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본 경험은 자기 신뢰를 키워가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귀찮아도 나는 그걸 해내는 사람이고 도망치지 않고 이런 신뢰들을 계속 자기 신뢰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해야 돼 물어보는 이유는 이 공부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애들 다 봤어요. 그렇죠. 온몸으로 체감했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거든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받아쓰기에 막 목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의 어떤 가장 큰 의도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이 어려운 걸 해야 돼?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질문은 공부가 왜 중요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거 해나가면 정말 내가 그 남들처럼 엄마가 아빠가 기대하는 어른들이 기대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죠. 이미 네가 어떤 것들을 잘해왔고 결과를 떠나서 네가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짚어줘야 되는데 이 질문자의 의도와는 맥락이 다른?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좀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좀 얘기? 제가 얘기해 준 거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권력론입니다. 공부는 권력이다? 공부는 권력이지 않은데 우리나라 공부가 권력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배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죠. 수험생활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참고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그런 수험생활을 하는 이유를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우리는 말로는 평등을 원하지만 사실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가고 싶어 해. 누구나 올라가고 싶은 상승 욕구를 가지고 있지. 어른들은 돈이라는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외모라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청소년기에 그럼 너의 권력은 무엇일까? 아까 말한 그런 능력들, 백그라운드 없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권력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방패론에 이어서 권력론. 오늘 과격해 항상. 근데 정말 이론을 이렇게 원래 대가들이 본인만의 이론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이론화 되거든요. 결국 걔가 무조건 성취의 경험을 쌓아야 돼요.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중고등학생들이다. 저는 이번 학기에 뭐 선생님 이번 시험 앞두고 국어, 영어, 수학 뭐 몇 등급씩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아예 그냥 뭐 국영수다. 근데 얘가 좀 잘하는 게 그나마 자신 있는 게 수학이다. 국어, 영어 그냥 잠깐 생각을 접어두라고요. 그냥 수학에서 네가 예를 들면 5등급이다. 이번에 네가 3등급만 되면 무조건 나머지는 다 올라가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2등급을 올리는 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에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요. 그렇게 해서 3등급을 만들면 무조건 걔는 다른 성적 다 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해볼 법해. 이게 진짜 이거는 쉬운데? 라고 시작한 것들로 출발한 성취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 입장에서 이 경험이 뭘 주는 거냐면 나 진짜 꽤 괜찮네? 이게 관성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계획을 세우면 지키는 사람. 그 관성이 사실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고 작은 성공들, 아주 작은 목표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하는 것. 그게 현실적인 정체성. 방법. 네. 그렇죠. 나는 어쨌든 성공하는 사람이다. 나 성공해봤다. 나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심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방의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벽에다가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붙여놨어요. 성적을. 실명으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굉장히 훌륭한 수많은 살리에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살리에르도 정말 탑 중에 탑 뮤지션이란 말이에요. 모차르트에 가려져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훌륭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오늘 하루도 우울하게 어떻게 보면 지내고 있고요. 또는 중간 또는 하위권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대표님과 작가님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어른의 세상에서 잔인하잖아요. 통수 치고 눈탱이 치고 거짓말하고 손바닥 뒤집고 다리 걸고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의 세상이란 거. 청소년의 세상에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저 친구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씨 다리 걸고 통수 치고 난 공부 안 하기로 했는데 뻥쳐 그런 거 없어요. 야 같이 안 하자 뭐 이런 거는 해도. 그래서 이 경쟁은 차라리 순수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 넣어도 안 한 거야. 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진짜 힘들거든요. 지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딱 떨어질 때하고 비상금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으면 굉장히 어딜 나가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 비상금을 좀 갖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소장님이나 대표님이 그냥 동네에서 만난 총각과 아저씨라고 하는 것과 이분들이 서울대 나오셨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노력한 것에 보상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그 보상의 옷이 누구를 만나 성취할 때 힘 있는 비상금이 되어준다. 그러나 비율로 따질 때 우리가 스카이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성공하는 대부분은 거기에 있더라는 게 엄마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 아이가 더 많은 비율 안에서 조금 쉽게 갔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염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달래서 이래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까지 공부를 한다는 건 저는 사실은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혼자 갈 수 없고 아직 어린아이들이라서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가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는 있겠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말 색다른 3인 3색의 관점으로 공부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저희가 나눴던 얘기는 결국 공부에만 또 국한되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삶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저희 구독자님들 장착하시길 바라고요. 자기 주도적인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르텍 반상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